안녕하세요. 양덕동 보안관입니다. 오늘은 가스차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참고로 저는 작년 9월에 출고한 더 뉴그랜저 3.0 LPI 모델과 08년식 로체 LPI 모델 총 2대를 보유 중인 가스충입니다. 작년에 그랜저를 구입할 당시 다시 한번 가스차를 산다고 하니까 제 주변 분들이 또 가스차를 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 대답하기가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농담으로 LPG 가스맛 한번 보면 못 태어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고 모든 차량에는 장단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제 얘기는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LPI 가스차의 장점은 첫 번째, 유류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더 적다입니다. 배기량이 같을 때는 당연하고 오히려 배기량이 더 낮은 가솔린 차량과 비교했을 때 유류비가 보다 적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말로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유류비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수치를 같이 확인해 볼게요. 비교해 볼 대상은 같은 더 뉴그랜저에서 선택 가능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연간 2만 킬로 주행 조건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휘발유와 LPG 최저값으로 두 차량의 유류비를 비교해 보면 2.5 가솔린 모델은 2만 킬로를 주행했을 때 연간 유류비가 270만 원 가량이 나왔고, 3.0 LPI 모델은 2만 킬로를 주행 시 연간 유류비는 22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배기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LPI 모델이 2.5 가솔린 모델보다 연간 유류비가 50만 원이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연간 키로수가 더 늘어나면 차이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동급 배기량이 아닌 오히려 배기량이 더 낮은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서도 가스 차량이 더 저렴하니까 왜 오랜 기간 택시 업계에서 가스차를 사용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두 번째 장점은 엔진 내구성이 좋고 주행 질감 또한 좋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LPG 연료는 옥탄가의 함량이 높고 완전 연소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옥탄가가 뭐냐면 휘발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중 하나인데,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 한 번쯤 들여보셨을 겁니다. 일반 휘발유와 이 고급 휘발유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옥탄가의 함량이 높으면 고급 휘발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탄가의 함량이 높을 때 좋은 점은 엔진에 충격을 주는 노킹 현상이 줄고,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면 당연히 엔진과 주위 부품들의 내구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LPG 연료는 고급 휘발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옥탄가의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과 주위 부품들의 내구성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LPG 연료는 화학적으로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 연소를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보다 적게 남겠죠. 이 또한 엔진 내구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08년식 로체 LPI 모델의 경우엔 제가 14만 킬로를 넘게 주행을 하면서 소모품 말고는 크게 고장나서 정비한 것이 없고, 최근까지도 엔진 개통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질감 또한 동급 차종의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실내 소음과 진동은 가스 차량들이 더 조용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LPG 연료 특성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소음과 진동이 작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가솔린 차량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차를 타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가스차는 정비하는 게 불편하다더라, 아니면 차가 힘이 딸린다더라, 시동이 잘 안 걸린다더라 등등 20년 전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비 같은 경우에는 블루엔즈를 가든 동네 카센트를 가든 불편한 것 1도 없고요. 동급 배기량의 가솔린 차량 대비 출력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는 체감상 확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타고 있는 이 더 뉴그랜저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해보면 저속, 고속 할 거 없이 답답한 것 전혀 없고요. 진짜 잘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느꼈던 가스차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차량 구입 시 기본 사양과 옵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스 차량을 구입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에 일반인들도 신차 구입을 다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되는 LPI 가스 차량 가격표를 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살짝 화가 날 지경입니다. 가스 차량은 기본 사양과 옵션 선택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출시된 2021년형 그랜저의 가격표를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트임인 르블랑이라는 신규 트임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차량은 돈을 더 주고 사고 싶어도 선택조차 못합니다. 이번 연식 변경뿐만이 아니고 연식 변경 전부터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은 LPG 가스 차량에서 선택조차 못하죠. 똑같은 소비자로서 정말 안타깝지만 기본 사양이나 옵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충전소를 자주 간다입니다. 가스 차량은 연비가 낮기 때문에 자주 연료를 보충하러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득 충전하고 시내 주행 기준 약 300km 이내로 주행을 하는 편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충전소를 가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출퇴근길이나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다면 충전소를 굳이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타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놀러를 갈 때도 LPG 충전소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세 번째 단점은 편의사양 부분인데요. 트렁크 공간이 좁다는 점. 여기 앞에서 보는 계기판에서 트립상 연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가스 차량은 거의 대부분 도너트형 본배가 적용돼서 트렁크 공간이 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차량들 대비 트렁크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연비가 안 좋아서 기능을 일부러 안 넣은 건지 기술력이 딸려서 못 넣은 건지 계기판에서 트림 연비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변속기가 6단 변속기로 조합되어 있다 보니까 초반 저단으로 가속할 때 RPM을 좀 높게 가져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스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해 봤고요. 제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제 영상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하기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형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